가족 모임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말이야, 그때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던 자녀들이 점차 시선을 피합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자리를 뜹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하고 있지만 이미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말은 계속되는데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이건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을 맞은 우리 모두가 겪는 풍경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이건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말의 양이 늘어날수록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존중은 말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질까요? 첫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매일 만나던 동료가 사라지고 규칙적인 대화 상대가 없어집니다. 출근길에 나누던 인사, 점심시간의 잡담, 퇴근 후 한잔하며 나누던 이야기,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우리는 말을 늘립니다. 가족에게,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말을 쏟아냅니다. 슈퍼마켓 직원에게, 택시 기사에게, 병원 접수처 직원에게 필요 이상으로 말을 겁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말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둘째, 인정 욕구입니다. 과거엔 직함이 있었습니다. 부장, 과장, 사장.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메모했습니다. 내 의견은 결정이 되었고 내 판단은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함이 사라지면 말의 권위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합니다. 과거의 성공담을, 내가 해낸 일들을, 내가 겪은 경험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장이었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처음으로 그때 내 결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셋째, 영향력 상실입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우리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다른 세상에서 다른 규칙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혜가 그들에겐 낡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언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듣지 않아도 계속 말합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돈은 이렇게 모으는 거야. 영향력을 잃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넷째, 불안입니다. 침묵이 두렵습니다. 말을 멈추면 내가 무가치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어갑니다. 필요하지 않은 설명을,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누구도 묻지 않은 조언을 계속합니다. TV를 보면서도 해설을 붙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내 의견을 덧붙입니다. 가족이 요리하는 걸 보면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말을 하고 있어야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훈계가 반복되면 자녀들은 거리를 둡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 시작되면 대화는 끝입니다. 자녀들은 표정을 굳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대답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훈계는 관계를 수직으로 만듭니다. 위에서 아래로 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아래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평 관계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이전에 어른과 어른으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훈계는 그 존중을 무너뜨립니다. 과거 자랑이 반복되면 친구들도 떠납니다. 내가 그때 회사에서 내가 젊었을 때는 처음엔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5번, 10번 들으면 사람들은 피곤해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와 무관합니다. 친구들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현재에 없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고 그들과는 다른 시간대에 있다고
느낍니다. 반복된 조언은 신뢰를 깎아냅니다. 같은 조언을 여러 번 하면 상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느낍니다. 당신이 내 말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당신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대답이 나오면 이미 관계에 금이 갔다는 신호입니다. 반복은 강조가 아닙니다. 반복은 불신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상대가 제대로 실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는 당신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불필요한 설명이 늘어나면 배우자마저 지칩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상대는 이미 압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설명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배우자는 말하지 않지만 지쳐갑니다. 매일 듣는 같은 설명, 필요 없는 조언, 요청하지 않은 정보, 이런 것들이 쌓이면 대화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배우자는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걸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최소한의 대답만 합니다. 관계가 식어가는 겁니다. 어느 사상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언어로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알았다면 말을 줄였을 겁니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노자입니다. 그는 도덕경에서 침묵의 힘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진실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존엄은 침묵에서 옵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가 존엄을 만듭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한마디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반대로 항상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물처럼 흘러갑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옵니다. 항상 있는 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그 선택이 존엄을 만듭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듣지 않을 때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대답이 짧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반응만 돌아옵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말해서 관계를 무너뜨릴 것인가, 침묵으로 관계를 지킬 것인가. 대부분은 계속 말합니다. 상대가 안 듣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상대가 듣지 않으면 멈춰야 합니다. 억지로 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더 크게 말하고 더 자주 반복한다고 해서 듣지 않던 사람이 듣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질 뿐입니다. 둘째, 같은 말을 반복할 때입니다. 그 얘기 전에도 들었어요. 이 말이 나오면 멈춰야 합니다. 반복은 강조가 아닙니다. 반복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상대는 기억합니다. 다만 그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입니다. 상황이 바뀌었거나 상대의 생각이 바뀌었거나 그 조언이 맞지 않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 생각엔 말이야. 하지만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구하지 않은 조언은 간섭입니다. 존중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상대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겁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넷째, 감정이 앞설 때입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불안할 때, 이럴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과거를 들춰내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이럴 땐 침묵해야 합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말해야 합니다. 침묵은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말을 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말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대부분의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말, 침묵이 불편해서 하는 말,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은 관계를 해칩니다. 둘, 상대가 원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은 다릅니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폭력이 됩니다. 셋, 이미 했던 말인가? 한 번으로 충분한 말이 있습니다. 반복은 설득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이미 했던 말을 또 한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모두 말로 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지혜는 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그 자리에 침묵을 두십시오. 사람들은 그 침묵에서 당신의 깊이를 발견할 겁니다. 말이 적을수록 그 말의 무게는 커집니다. 무게 있는 말 한마디가 가벼운 말 100마디보다 오래 남습니다. 존엄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선택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려던 말을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당신이 말해집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였습니다. 공감하시고 마음이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